네, 김영입니다. 불편하지만 좀 사실적인 거. 예. 예. 아마도 이런 얘기는 누구도 잘 쉽게 안 할 텐데, 예. 철학자로서, 오늘은 제가 철학자로서 또 현실 정치에 참여해 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그러면 좀 고상하고 또 합리적이고 또 뭐 공정하고 뭐 이런 생각 하죠. 근데 사실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학과 가면 그냥 딱 배워. 정치는 보다 폭력이다. 정치, 폭력. 정치는 폭력이 폭력. 간단하지 않아요. 폭력은 뭐예요? 우리가 조직폭력배 그러잖아요. 조직폭력배. 에? 무섭죠? 조직폭력배.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정치가. 정치가 훨씬 더 폭력이죠. 조직폭력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폭력하는 게 가장 세죠. 정치 그러면 우리가 왜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 소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명분이야, 명분. 실제는 뭐다? 폭력이라니까. 뭘로 폭력을 해요? 다수결 원칙이라는 걸로 해요. 뭐 대화와 타협? 그것도 다 명분이에요. 그냥 힘 있는 놈이 장땡인 거예요. 힘 있는 놈이 장땡. 힘 있는 놈이 다 하는 거야. 폭력을 통해서. 뭘 만들어? 폭력을 통해서 뭘 만들어? 법을 만들어. 이 법. 옛날에는 덕치, 덕으로 다스려. 이걸 이제 인치라고 그러죠. 인치. 안 돼.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예치가 나왔지. 예치. 예치 갖고 안 돼. 그래서 지금 뭐로 해요, 지금? 좋으나 싫으나? 법치가 된 거야. 왜? 왜 법치가 된 거죠? 사람은 많아지고, 먹을 거는 줄어들었어. 먹을 건 줄어들어. 사람들은 많아졌어. 그래서 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법치가 되는 거야, 지금. 가장 천박한 거지만 어쩔 수 없다. 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먹을 건 없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경쟁이 되는 거지, 경쟁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라는 걸 통해서 가자. 그래서 법치가 된 건데, 지금 우리가 왜 총선 때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된다는 이유가 다수당이 되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파이가. 근데 지금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가까이 야권에 그때, 지금은 여야당이 없어졌지, 대통령 없어졌으니까. 근데 민주당하고 그 친한 정당들이 거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온갖 폭력을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민주당을, 필두로 한 친한 그 당들. 요즘 잘 보여주잖아. 300석 중에 뭐 150석 이렇게 뭐 비슷하게 나누어 가지면 서로 대화 타협해, 그때는. 왜? 폭력할 수 있는 영역이 줄잖아. 파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3분의 2 가까이 가져가 있고, 국민의힘은 100석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 막 하는 거야. 대통령도 탄핵, 총리도 탄핵, 주요 장관 탄핵, 검찰도 막 탄핵시키고, 검찰 검사들, 주요 검사들 막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해버리잖아. 그게 뭐야? 폭력이라니까? 조폭들의 폭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그래서 대통령 선출을 잘해야 되고, 국회의원 선거를 잘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온갖 그 악법을 막 만들어내잖아. 생산하잖아. 그러면 그게 악법이라고 생각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잖아. 그것도 폭력이에요. 왜? 국민들이 유임해줬잖아. 내 권리를 네가 해라. 그거 거부해. 그러면 거부하는 거야. 그것도 일종의 폭력의 산물이죠. 의원들이 입법부에서 온갖 폐악질 하는 것도 폭력의 산물이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폭력의 산물이죠. 대통령이
장차관급을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2,000개 이상 돼요.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는 그런 거 행사 못하게 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줄이고 다 선출직하면 돼. 뭐 총리도 장관, 주요 장관들, 뭐 사법부 수장, 사법 대법원장, 뭐 헌법재판소장, 또 뭡니까? 하여튼 많잖아. 뭐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뭐 검찰총장이라든가, 뭐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 다 선출직해도 돼. 법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법을 만들면 돼. 근데 너무나 그렇게 하면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이제 급증할 수가 있으니까, 야, 하지 말자. 그건 너무 크다. 하지 말자. 그래서 폭력을 통해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일종의 사회적 합의죠. 그게 법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을 통해서 위임할 수 있는 권력을 장차관급으로 한 2,000개 이상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요즘에, 교육감 있잖아요, 교육감. 각 시도의 교육감 있잖아요. 이것도 폐가 지금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음 선거 때는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통해서 다수당의 어떤 힘에 의해서, 손질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과거에 그 대학교마다 총장 직선이 있었잖아요. 총장을 다 직선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혼란이 왔었잖아요. 학교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몇 개의 대학만 선출을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그냥 재단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한 사람 선정해가지고 교육부에 추임받아서 그렇게 지금 이제 총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도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국회의원들 선출할 때, 정치인을 선출할 때, 또 대통령을 선출할 때, 늘 나오는 말이 뭐예요? 부정선거죠. 부정선거가 그러면 이번에만 있었냐 이거야. 이번에만. 부정선거는 늘 있었지. 늘 있었어. 부정선거가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부정선거는 없을 수가 없어. 뭐 공정? 뭐 어떻게 공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해. 기계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해. 기계가 하는 건 오류가 없을 수가 있어. 기계는. 뭐 엄밀하게 따지면 기계도 고장 날 수 있지만 그것도 고장 난 원인만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이 있는 데서는 어떤 형태로든 공정이 있을 수가 없다. 보세요. 우리가 뭐 다 솔직히 까놓고 말을 해야 돼. 조그만한 어떤 그 친목회 할 때 회장을 서로 하라 그러잖아.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권이 없어. 이름이 없어. 피곤함만 있어. 그럼 합니까? 안 하잖아. 근데 이 어떤 친목단체가 커졌어. 조직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이권이 생기고 어떤 특권이 막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와? 거기 대표, 뭐 회장이라든가 대표 하려 그러면 혼자 합니까? 막 여럿이 나오죠. 그러면 선출하게 돼 있잖아. 그럼 거기에 뭐가 생겨? 선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협의해가지고 누구 해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해가지고 선거를 담당하게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공정하냐 이거야. 공정하지 않지. 그 사람이 그 후보자들하고 친소 관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져.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이라는 거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조합은 다 위원장 선거하잖아요. 조그마든 크든 항상 선거관리위원들을 그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위원들하고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후보들하고 친소관계에 따라서 100% 똑같이 뭐 저울질해서 합니까? 천만의 말씀. 친소관계에 따라 다 움직인다니까. 좀 친하면 친한 사람들일 경우는 약간 부정이 있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상대방이 자격이 좀 멀면 칼같이 막 적용하지. 그래서 아장내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비일비재해. 그러면 공당을 한번 보게. 공당.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제 당대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이제 조기 대선 하잖아. 그럼 후보를 낼 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해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후보가 막 결정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온갖 내부에서 그 공정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막 서로 공정한 관리가 아니라 자기들하고 좀
자기들한테 더 이롭게 될 만한 사람들을 서로 만들려고 난리야, 난리. 그럼 그 사람들이 구성이 돼. 그러면 그 친소관계도 형성된다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공정이라는 걸 기대하면 안 된다. 지금 송영길이가 교도소가 있잖아요. 그때 당대표 할 때 어땠어요? 누구나 다 당대표가 되려면 그때 돈을 썼다. 예로부터 썼다. 그 관행이다. 그리고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어? 예로부터 당대표가 되려면 다 2, 300만 원씩 다 줬다. 그 의원들한테.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래서 항변하잖아. 그게 없을 수가 없다니까. 사람이 하는 데는 불공정이 다 있어요. 공정하지가 않아. 그러면 국가에서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나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러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거 나라에서 세운 거니까, 그러면 나라에서 세운 거니까 공정성을 기대하잖아, 우리가. 그럼 옛날에는 없었냐고. 옛날부터 다 있었잖아, 부정선거가. 옛날서부터 있었어요. 그게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이지. 다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게 드러나면 그 드러난 부분을 개선하고 혁신하고 해서 조금 더 나은 선거로 갈 뿐이지, 선거라는 것 자체는 다 그냥 그 불정이 있는 거예요. 선출직에 나가본 사람들은 아마 금방 하실 거예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때 각 후보들한테 다 못해. 다 문제제기 못해. 법이 무지무지 잘 바뀌어. 선거법이 무지무지 잘 바뀌어가지고 선거를 오래 그 정치했던 사람들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헷갈려. 그리고 100% 거기에 준용을 못해. 왜? 너무 까칠해가지고. 가령 하나의 예지만 우리 유권자들 때 되면 후보자들한테 이게 날라오지 않습니까? 메시지? 그거 다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 어떻게 내가 제공도 안 했는데 그런 게 막 날라와. 나한테 모르는 사람들 엄청나게 날라오잖아요. 그거 다 불법으로 수집한 거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면피하냐? 문제제기 딱 하잖아. 당신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나한테 보냈냐고 문제제기 하면 직원이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오타로 그렇게 간 거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이야. 문제제기 안 해. 선거관리에서도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알지만 서로 공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큰 문제 안 되면 그냥 넘어간다니까. 그거는 불공정이 아니고 뭡니까? 공정을 기대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자기들하고 좀 친한 저 후보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관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조금 더 아주 강경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늘 우파들은 불평만 할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사람들, 그런 기관이든 뭐든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이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크고 작은 거 따지지 않고 조직이면 찾아다니면서 항상 유대관계를 유지한다. 그게 다 기본적으로 이게 옛날부터 약하니까, 자기들 존재는 약하니까 그렇게 하는 작업들은 잘해. 근데 우파들은 내가 우파야 보니까 안 해. 나 몰라요. 그냥 알아서 다 찍어주겠지. 뭘 찍어줘. 그리고 지금 이제 엄청난 폐해가 나타나고 막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고 막 난리치니까 지금 이제 막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참 안 움직여. 그러니까 평소에 움직이라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민주당 그 관련된 그 정당에서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수혜를 입었냐는 거야.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만 수혜가 있었냐 이거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한 명도 없었냐. 그걸 엄밀하게 봐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도 상당 부분 부정선거에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거 또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이건 특수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하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부정선거가 다 배구를 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다 사퇴하고 가서 막 폭력을 통해갖고 난리 쳤어야지. 머리끄댕이 잡든지 뭐 하든지 막 의정활동 못하게 해가지고 다시 선거하자 했어야지. 왜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 의원들은 가만히 있나 이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이거야. 왜 가만히 있어? 어떤 형태로든 뭔가 수혜에 자기들도 도움 받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국민들이 우파들이 이 난리를 치고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 이 난리를 부정선거 하면 그냥 뭐 엄청난 지금 그 열이 나 있잖아요. 근데도 국민의힘 절대 다수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잖아.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폭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폭력을 통해서 다 자기들도 수혜가 일정 부분 있었다고 보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제가 저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다 사퇴하라 하는데 안 하잖아, 지금. 저 선거관리위원회 꾸려가지고 대선 후보 빨리 이제 만드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요. 주권자들한테 어떤 심금을 울리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민의힘 잘못했다. 잘못된 거다. 여태까지 잘못했다. 그리고 그냥 뭔가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대개조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자기들 특구들 다 버리고, 자기들 최고의 힘이 있다고 하는 그 권력도 버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정말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그래야지 뭔가 자기들도 그 주권자들도 의식을 좀 전환하고 그 지지를 보낼 거 아니냐.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저는 100점 100패로 봐요. 100점 100패다. 이렇게 가서는 100점 100패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정치는 폭력이고 이 폭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폭력 행사하는 그것만, 현상만 가지고 문제 제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폭력하게끔 만들지 않도록 해야 돼. 주권자들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들 권력, 자기들 이해관계로만 갖고 움직이니까 하세월이다. 저도 이번에 이 상태로 가면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정권 당연히 교체되는 거고, 또 이제는 헌법도 이제 개정될 거고, 이제 일당 독재를 가는 게 전체주의 국가하고 뭐가 달라? 응? 북한의 노동당 일당 독재 아니에요? 뭐가 달라? 이제 그런 게 우려스럽고 두려운 거죠. 그런 게 두려운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